근데 대부업까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? 네, 흔히 연체율이 오른다고 하면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기관이 빚을 받아내야 될 걸 못 받아내면 부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가장 크고요. 또 빚에 허덕이는 가게와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뭐 소비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. 그런데 대부업이 연체율이 높아졌다.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대부업의 특성 때문인데요. 바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. 네.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대부업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담보대출 비율입니다. 대부업체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야 돼요. 담보대출보다는. 왜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비율이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. 네. 그런데 최근에 대부업체들이 담보대출 비율을 늘려왔어요. 이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. 50%가 넘어간 지.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금리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금리가 올랐고 그러면 고리대금하기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부업 입장에서는 돈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 금리도 오른 겁니다. 그럼 돈을 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.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그게 안 됩니다. 20%까지 막혀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데는 더 많이 드는데 상한은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담보대출, 안전한 담보대출로 가자 했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악화한 게 문제입니다.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안전하게 가려고 했던 담보대출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업체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두 번째 지표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전체 규모는 보시면은 0.1%밖에 줄지 않았어요. 네. 반년 사이에. 그런데 대부업 이용자가 7% 가까이 줄었어요. 많이 줄었네요. 예,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부업 시장에서조차도 돈을 못 구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결국에는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될 수 있는 게요.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채권 추심이나 불법 채권 추심이나 이런 것도 활발해질 수 있고 그래서 금융 당국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지금 서민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나라 경제도 문제라고 합니다. 세수가 얼마나 구멍이 난 겁니까? 네, 지난달까지 거친 돈이 160조 2천억 원이에요.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까지 36조 4천억 원이 덜 거친 겁니다.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이 장사를 잘 못해서 법인세가 많이 줄었고요. 17조 3천억 원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소득세도 9조 6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. 정부가 올해 거칠 거로 예상한 수입이 400조 5천억 원인데 이 중에 거친 돈은 지금 현재 40% 진도율이라고 하는데요. 40%입니다. 아직 올해 반도 안 됐고 또 이게 5월 달까지 수치잖아요. 그럼 나쁘지 않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가장 성적이 저조한 거죠. 어떻게 하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좀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난다는 기사 보셨잖아요. 그래서 양도세도 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법인세 역시 중간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전까지는 지금보다 감소폭이 더 커질 일은 없을 거다.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